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면서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본다며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담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종 담합으로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중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은행들이 낸 소명 자료에 대해서 공정위의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11월 중 담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LTV를 사전에 공유하는 행위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은행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도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아파트와 토지, 공장 등 각 부동산을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각 은행별로 부동산 종류를 30개까지 구분하면서 최대 7,500개의 LTV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LTV를 산정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입니다. 국내 4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LTV 공유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새로 생긴 아파트나 건물은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정하고 제재할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L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등의 상승세가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태라면서 전국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이고 오히려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 특정 지역 주택 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서울 선호 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 명품 가방을 주거나 최대 1억 원 할인도 등장했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분양 중인 사업장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명품백을 제공하고 계약 축하금 1천만 원도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팔리지 않으면서 판촉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미분양 현장은 1억 원 이상 할인을 약속하고 있고 중도금 무이자나 다양한 경품 행사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7,550세대에 달하고 특히 지방에 위치한 미분양 비중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 지방의 미분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갈수록 줄고 있고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되면 지방이 먼저 빠르게 식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중개사는 돈 있는 대구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구 지역 부동산 대신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CR리츠를 도입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구입하면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방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라며 다양한 마케팅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올해 총 6만 8천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했으나 최근까지 공급된 주택은 계획 대비 1%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개된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현황 등에 따르면 LH가 올해 9월까지 공급한 공공주택이 704호로 당초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6만 7,962호 대비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올해 초 계획한 물량에 3만 7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힌 10만 5천 호와 비교하면 실제 공급된 공공주택 물량이 0.7%에 불과합니다. LH는 지구계획 동시 추진과 설계업체, 공모 등 선행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공급 부족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설계 인정 단축과 공정관리 등을 통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공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에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LH에서 공급한 주택은 공약 물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내년까지 8만 세대의 신규 택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업무 현황 보고 등을 통해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세대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며 장기 임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공급 계획 발표가 실제 목표치에 미달되는 현실이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영끌족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물 건수가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 시장에 물건이 급증하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 새로 나오는 경매 물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 등에서 지난 8월 신규 경매가 1만 149건 신청되면서 작년 8월 8,833건 대비 약 15% 급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6년 1만 820건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2,287건으로 작년 대비 25%나 급증했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2만 건을 초과하면서 금융위기급 충격이 예상됩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매 시장엔 연간 12만 4,252건이 쏟아졌습니다. 경매 신청 후 실제 입찰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감안하면 올해 급증하는 경매 물건이 하반기부터 내년에 입찰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경매 급증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지면서 상가 경매와 빌라, 오피스텔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월 최대 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가 올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경매가 계속 나오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도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 시장도 역대급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에 걸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약 3,400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적격이 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일정 기한 청약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부터 자격 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96명이 부적격 판정됐으며 전체 당첨자 7만 2,402명의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된 사람이 전체 부적격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이나 세대주 여부, 지역 위반 등 단순 실수가 많았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별 청약 통장의 예치금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는 서울 거주자들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 지역 예치금을 충족해야 당첨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에서도 청약가점 계산을 신경 써야 합니다. 현행제도상 부양가족 만점은 35점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 중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에 있는 분들만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인 경우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자녀들은 청약 신청에서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횟수 제한과 세대 구성원의 중복 당첨, 청약가점제 당첨자의 2년 이내 재당첨 사례 등도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